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회사를 하나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테크엘인데요. 현금은 넘쳐나는데 주가는 왜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그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가진 현금보다 그 회사 전체의 가치가 더 싸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먼저 이 역설의 한 축부터 보시죠. 테크엘. 이 회사의 지금 시장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이 약 380억 원입니다. 일단 이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이 회사가 금고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무려 487억 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도 돈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보죠. 먼저 이 현금 부자의 역설이 뭔지 알아보고 이 회사의 강점이죠. 철옹성 같은 재무제표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왜 주가가 이 모양인지 약점과 리스크를 파헤쳐보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기회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종 전략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테크엘의 강점, 바로 그 철옹성 같다는 재무제표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탄탄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바로 넷넷스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를 당장 정리한다고 쳤을 때 모든 빚을 다 갚고 남는 돈보다도 주가가 싼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런 유형이죠. 와, 이 재무 상태를 좀 보세요. 그냥 철옹성이란 말이 딱 맞네요. 부채 비율이 0.1%. 이건 뭐 사실상 빚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 유보율은 750%가 넘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전체 빚보다 8.5배나 많아요. 이건 뭐 웬만한 위기가 와도 끄떡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금고가 튼튼한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본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피를 흘리고 있는 현실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거의 30% 가까이 줄었고요. 영업 손실은 이건 정말 마이너스 3.8억에서 마이너스 46억으로 무려 1000% 넘게 폭증했습니다. 돈은 쌓아뒀는데 정작 돈 버는 기계가 고장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나빠졌을까요? 분석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에 새로 지은 공장을 안정시키느라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둘째, 핵심 부품인 B급 낸드 플래시 공급이 불안정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죠. 외장 메모리 카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도 문제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선 이것도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버행 리스크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 CB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나도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야지 하는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회사의 운명을 180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한 호황,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시장 규모가 거의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특히 테클에 속한 이 메모리 분야를 보세요. 성장률이 무려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핵심 부품인 낸드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연평균 50% 가까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뭐 테크엘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결국 관건은 이겁니다. 과연 테크엘이 이 슈퍼사이클의 파도를 탈 수 있을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베트남 공장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한쪽엔 철옹성 같은 재무 상태가 있고 다른 한쪽엔 피 흘리는 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는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테크엘이 얼마나 특이한지 딱 보입니다. 다른 애들은 높은 수익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 테크엘은 그냥 수익성은 마이너스고 오직 이 말도 안 되는 자산 가치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들이 보입니다. 1,440원에서 1,500원. 이 구간은 여기서 더 빠지긴 정말 힘들겠다 싶은 강력한 바닥 지지선이고요. 반대로 1,850원 근처에 가면 일단 한번 막힐 가능성이 높고 진짜 추세가 바뀌려면 2,200원을 힘차게 뚫어줘야 한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내놓은 최종 전략은 이겁니다. 바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 1단계, 일단은 지켜보자는 겁니다. 실적이 진짜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2단계, 만약 투자를 결정했다면 저기 강력한 지지선인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결국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 주식은 지금 당장 실적 보고 사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산주 혹은 턴어라운드 후보주, 즉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믿고 언젠가 회복할 거라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이 극단적인 비관론은 숨겨진 보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역시 시장이 맞았다는 걸 보여주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아마 그 답은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불사조가 정말로 날아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